오늘 회식이라더니. 수진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전 지금 건물 소유자로 여기 온 겁니다. 이혼 서류 던지고 이 빌딩이 네 거라고. 날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영원히 잊지 않게 해줄게. 결혼기념일 저녁이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이수진은 오후 내내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직접 담근 깍두기, 촛불까지 켜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편 박재홍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20년 살았으면 됐잖아. 우리 이제 끝내자. 수진의 눈이 식탁 위 갈비찜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은 웃음이 나왔어요.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삼켰습니다. 재홍이 그토록 원하는 재개발 사업, 그 핵심 부지가 바로 자신의 친정 건물이라는 사실을 이 남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재홍을 처음 만난 건 25살이었습니다. 변변한 배경 하나 없었지만 성실하고 다정했어요. 처음 사귀던 시절, 재홍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근데 평생 후회하게 안 할게.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수진의 친정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수진은 밀어붙였습니다. 아빠, 저 사람 눈빛이 달라. 믿을 수 있어. 결혼 초반 10년은 진짜였습니다. 재홍이 야근하는 날엔 새벽에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까지 갔어요. 재홍도 그런 날엔 꼭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운데 오지 마. 근데 고마워. 재홍이 거래처 접대를 할 때는 요리를 배워 집에서 대접했습니다. 여보가 차려준 거라 다르다며 재홍이 웃었어요. 그런 밤은 수진도 행복했습니다. 재홍이 승진 시험을 볼 때는 6개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시험 당일 아침 재홍이 현관에서 돌아서더니 갑자기 수진을 안았습니다. 여보 덕분에 붙으면 제일 좋은 데 데려갈게. 수진이 웃으며 등을 밀었어요. 얼른 가.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재홍은 과장이 됐고 부장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보다 회식이 많아졌어요. 수진을 안던 팔이 핸드폰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좋은 데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됐습니다. 재홍은 중견 건설회사 개발본부장이 되었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수진과 함께 올라간 자리였지만 재홍은 혼자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홍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재홍이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재홍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목격했어요. 재홍 옆에 앉아있는 여자, 30살은 되어 보였어요. 긴 머리에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재홍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재홍이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5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혼 초 새벽에 커피를 끓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여보 덕분에 붙으면 제일 좋은 데 데려갈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수지는 움직였어요.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2주 후 두꺼운 봉투가 배달됐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공항, 여자의 이름은 김하늘이었어요. 제홍회사 마케팅팀 직원, 입사 3년 차. 수지는 사진들을 전부 스캔해서 외장하드에 저장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결혼기념일. 재홍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는 줄게. 3천만 원. 수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20년을 3천만 원으로. 밥은 먹고 얘기하자. 밥은 무슨. 갈비찜 식는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홍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 최금순이 찾아왔어요. 벨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습니다. 재홍이한테 다 들었어. 어차피 마음 떠난 사람 붙잡아 봤자야. 최금순이 소파에 앉으며 수진을 훑어봤어요. 솔직히 말할게. 하늘이 그 애가 재홍이한테 훨씬 잘 맞아.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 여자 아세요? 몇 번 봤지. 똑 부러지고 좋더라고. 너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은 달라. 20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음식했어요. 시아버지 병수발 3년 동안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최금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재산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좋아. 수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건물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건물 일대가 서울시 1순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정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어요.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언젠가 따님이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정 변호사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 생각이 맞았던 거야. 그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만 반짝이는 눈빛이었어. 근데 아빠가 확신한 건 따로 있어. 몇 년 전에 재홍이가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었어. 아버님, 이 건물 혹시 매각 계획 있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눈이 그러지 않았어.
그날 저녁 아빠가 변호사 불렀어. 건물은 이미 내 이름이야. 재홍이 모르게 해뒀어. 등기 보면 내 결혼 전 증여로 되어 있어. 재홍이가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그리고 수진아, 그거 알아? 아빠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뭔지. 너 낳은 거야.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수진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정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님, 재개발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회장님, 건물이 핵심 구역 안에 있어요. 예상 보상가 최소 280억입니다. 수진이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네. 제 남편이 건설회사 개발본부장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 회사가 이 사업에 입찰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홍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 정보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질문을 했던 거고, 아버지가 수진 이름으로 넘겨두셨던 것도, 그것 때문에 이혼을 서두른 것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직 사인 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 변호사가 새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신청을 넣어요. 남편 회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건물 소유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소유자가 저라는 걸 알게 될 때 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을 뽑는 겁니다.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건물, 그 안에 아버지가 남겨둔 것들, 건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믿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시간들. 수진이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재홍이 전날 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빨리 끝내자. 괜히 버티지 말고.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사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주부 옷들만 가득했어요. 전부 꺼냈습니다. 강남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검은색 정장, 흰색 블라우스, 굽 있는 구두, 미용실에서 파마를 풀고 단발로 잘랐습니다. 20년 동안 긴 머리만 했어요. 재홍이 좋아했거든요. 미용사가 가위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왜 이제 자르셨어요? 수진이 거울을 바라봤어요. 이제 때가 됐어서요.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였어요.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조정 당일 아침이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재홍을 만났습니다. 재홍 옆에 김하늘이 서 있었어요. 버젓이 법원 앞에서
재홍이 수진을 보더니 실실 웃었어요.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판사 꼬시려고? 김하늘이 재홍의 팔을 끼며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오늘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받을 거 없는데.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재홍이 뒤에서 말했어요. 오늘 빨리 끝내자. 저녁 약속 있어. 수진이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끝나. 조정실 아니었습니다. 재홍 측 변호사가 서류를 폈어요. 저희 쪽은 위자료 3천만 원 제시했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진 옆에 앉아있던 정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재홍 측 변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재홍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용산구 재개발 구역 지도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 건물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만복 건물. 아니, 지금은 이수진 건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재홍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용산 재개발 핵심 구역 건물 소유자입니다. 친정아버님께서 혼인 전 증여하신 거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홍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너 이걸 알고 있었어? 수진이 처음으로 재홍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응. 언제부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재홍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수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재홍 씨가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재홍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침묵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내 꿈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오늘 어땠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수진이 무슨 걸 좋아하는지 알기나 해? 재홍 측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증여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정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흥신소 보고서예요. 재홍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제주도 공항, 재홍과 김하늘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남편분 회사가 이번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 신청을 했더군요. 핵심 부지 확보 전에 이혼을 서두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재홍이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이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재홍 씨가 아버지한테 건물 매각 계획 물어봤던 거 기억해요? 재홍이 굳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알았던 거야. 어떤 사람인지. 조정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재홍 씨. 응. 이혼 동의해. 재홍이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위자료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3천만 원이 아니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재홍이 복도에서 기다리던 김하늘에게 걸어갔어요. 하늘이 재홍의 표정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빠 표정이 왜 그래요? 건물. 네. 그 건물이 수진이 거야. 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개발 핵심 부지 말이에요? 응.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재홍의 팔에 끼고 있던 손이었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늘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재홍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최금순이 재홍에게 전화했어요. 조정 어떻게 됐어? 엄마, 수진이가 건물 있어. 건물? 무슨 건물? 용산 재개발 구역. 최소 280억. 전화 너머에서 최금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 나 수진이한테 가야겠다. 전화가 끊겼어요. 30분 후 최금순이 수진의 집 앞에 왔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금순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수진을 벌레 보듯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야.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최금순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제 너무 심했어. 재홍이가 잘못한 거 맞아. 어머니가 잘못 봤어.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최금순이 스스로 눈치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수진이 최금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어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최금순이 머뭇거렸어요. 어제?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재홍이한테 훨씬 잘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최금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좀 흥분해서 너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도 하셨고요. 최금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수진아, 그건 재산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도 하셨어요.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할 말 없어요. 수진아, 잠깐만. 돌아가세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최금순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제발. 어머니. 수진이 최금순을 바라봤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저 한 번도 어머니한테 잘못한 적 없어요. 최금순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거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알면 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최금순이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며칠 후 재홍 회사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재개발 사업 핵심 부지 협상 요청이었습니다. 수진이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죠. 어디서요?
그 건물 최상층에서요. 면담 당일이었어요. 재홍회사 개발팀 6명이 들어왔습니다. 재홍이 앞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발머리. 재홍이 수진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뒤따라 들어오던 팀원이 재홍 등에 부딪혔습니다. 대표님, 왜 그러세요? 재홍이 대답을 못했어요. 20년 전 처음 본 얼굴이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던 25. 아니었어요.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재홍이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아, 이건 이수진 씨.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건물 소유자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재홍이 침을 삼켰어요.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폈어요. 조건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은 매각하지 않습니다. 공동개발. 지분 51대 49. 51이 누구예요? 저요. 재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회사가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건물 없으면 사업 전체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수진이 도면을 펼쳤어요. 빨간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없으면 도로 계획이 안 나와요. 재홍 씨 회사 6개월 동안 이거 찾아다닌 거 제가 알아요. 재홍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이게 복수야? 수진이 재홍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재홍 씨. 응. 나한테 20년 동안 뭘 해줬어? 재홍이 말문이 막혔어요. 밥은 차려줬어? 아플 때 옆에 있어줬어? 내 꿈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팀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도면 위에 손을 올렸어요. 결혼기념일 날 이혼 서류 들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잖아. 재홍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수진이 펜을 들었어요. 그냥 내 것 찾는 거야. 협상은 그 자리에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홍 회사 법무팀에서 조건을 번복하려 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다음 입찰 일정 아시죠? 법무팀 변호사가 굳었습니다. 이 건물 없이 입찰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고요. 30분 후 재홍 회사는 51대 49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재홍이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서명하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 마치고 수진이 일어섰어요. 재홍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수진이 가방을 들며 재홍을 바라봤어요. 저한테 왜 그 말을 해요? 그냥 너한테 하고 싶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홍 씨, 응? 하늘 씨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집 안에서만 바라보던 풍경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이었어요. 위자료는 재홍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였습니다. 20년 혼인 기간, 외도 증거, 재산 분할 시도 정황, 법원이 전부 인정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최금순이 보였어요. 재홍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최금순이 한 걸음 내디디려 했어요. 수진이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금순과 재홍이 법원 계단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이 앞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르르 풀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뭔지. 너 낳은 거야.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용산 재개발 사업 착공식이 열렸어요. 수진이 단상에 올라 첫 삽을 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수진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살아계실 때는 제가 몰랐어요. 얼마나 큰 걸 남겨주셨는지. 수진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근데 사실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편이라는 거요. 세상에 내 편인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수진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재홍은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내부 정보 유출 문제가 걸렸거든요. 재개발 발표 전 정보를 이용해 이혼을 서두른 정황이 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개발본부장이라는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20년이 걸려 올라간 자리였어요. 김하늘은 재홍이 퇴사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홍이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재홍이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어요. 수진아, 나야.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수진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홍 씨, 응, 저 지금 바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홍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컵라면을 바라봤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수진이 새벽에 끓여주던 커피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재홍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최금수는 용산 재개발 현장 앞을 매일 지나쳤어요. 공사 가림막에 붙어 있는 시행사 이름을 볼 때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SJ 디벨롭먼트 대표 이수진. 최금순이 가림막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던 며느리의 이름이 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맞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최금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잘했지? 바람이 없는데 창가의 커튼이 살짝 움직였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이수진. 2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렸던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사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낡은 것들이 사라지는 자리에 새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착공식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용산 재개발 1구역 준공식 날이었어요. 새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40년 된 낡은 건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기억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진이 홀로 남았어요. 새 건물 앞에 서서 그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던 자리, 수진이 어릴 때 계단에 앉아 숙제를 하던 자리, 친정아버지가 40년 동안 허리를 굽히며 지켜온 자리, 이제 그 위에 새 것이 서 있었어요. 낡은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깔려 새 것을 받치고 있는 거였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잘 보여?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오랜만에 요리를 했어요. 갈비찜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갈비찜. 촛불은 켜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어요. 맛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맛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만든 밥이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지나갔다는 게, 이제 진짜 자신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게, 그게 너무 실감이 나서 수진이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23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꼭 내 회사 하나 만들 거야. 수진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첩을 덮었어요.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깊이 넣지 않았어요. 꺼내기 쉬운 곳에 뒀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일어서서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봄볕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수진이 선글라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속도로. 이수진. 그 이름으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큰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